아, 아. 그냥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그냥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물밑 작업을 계속했었고 트럼프 시절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 중국을 지나치게 싫어했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싸워볼 만하다 생각해요. 언더독이지만 사실은 한번 엎으면 경제 1위 대국이 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과거부터 전쟁이 현대전의 전쟁처럼 사람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이 사실은 이 이권 싸움이고 좀 더 미개척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똑같이 보면 현대에는 이게 기술전이고 정보전인데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이 기술에서의 정보전과 미개척지를 찾아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기본적으로 이건 현대나 옛날이나 변함이 없는 건데 자원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히토류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리고 천연가스라든지 미국이 중국하고 분쟁이 있는 자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엔 히토류가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히토류의 전 세계의 70%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또 협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일본이랑도 협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또 똑같이 트럼프가 염려를 하면서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더 원조 해주면 너네 히토류 줘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 히토류가 나와도 히토류는 아직 찔끔밖에 안 나와요. 미국이 아주 사기 맵이지만 히토류가 찔끔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게 언어피셜이긴 하지만 저도 알 정도로 그 펜타닐이라는 게 중국에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한 사람이 또 아는 거거든요. 아편 전쟁의 피해자인 이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전략을 하나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또 미국에 뿌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원래 전쟁이나 이 알고자 하는 욕구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윤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비윤리적인 마약 이런 거 사실 언어피셜이고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런 게 계속 미국 내에서 퍼지고 문제가 되고 미국이 약해지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진짜 1%가 이끌어간다 이런 말처럼 1%는 아직 건재하죠. 근데 그 1%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인 AI 분야에서 이제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산의 기저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산 칩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를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엔비디아 CEO를 또 최근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사실상 총만 안 들었지 그냥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 중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총 든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 어마무시한 이 기술 전쟁과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 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안에서 첫 버전 이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서로 그 정보부대들의 첫 버전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기업 내에서 기업 해킹하거나 아니면은 내부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것도 엄청 성행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보면 지금 전쟁이나 다름없이 촌각을 다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이 진짜 가능성이 없나? 그 경제 1위 대국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경제 1위 대국이 됐을 때 시나리오를 조금 써두면 또 그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 저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네, 사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우리 땅에 있는 자원들 다 싹 다 꺼집어내서 그냥 지금 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관세도 거의 모든 수출 수입을 하는 나라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국에 유리하게 관세를 바꿀 거라고 늘 미리 말했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관세를 바꾸는 게 그 강력한 그 힘만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솔직히 미국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단기적인 리스크, 단기적인 그 국가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에 펑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 현금 수입에 대한 걸 늘리고 관세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던 자원을 팔아서 돈을 또 벌어서 또 갚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산을 해놨는데 이제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니까 이거 갚아야 되고, 그게 그게 아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강하기 위해 하는 거에 부가적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선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국가부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향성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이걸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가 강한 무브먼트가 안 보였으면은 솔직히 한 번 더 이 버블이 터져서, 미국의 그 국가부채 이슈가 터져서 뭔가 금융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사실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그냥 예상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제대로 한판 붙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승전국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패전국은 많은 걸 잃잖아요. 근데 이, 이 기술 전쟁은 약간 모든 걸 잃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철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독점에 따라서 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 전쟁은 뒤처지는 나라들의 그 격차가 어마무시해서 그 지정학적으로 근처에 뒤처진 나라들에게 기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러모로 손해가 없나 싶기도 하지만 손해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 전쟁이라는 현대전의 양상이 좀 잘 모르겠어서.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이 한 것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펜타닐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약간 진짜 음모론 해보자면 한국에도 최근에 마약이 성행했던 게 중국에서 살짝 뿌려보려고 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진짜 어렵죠.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진짜 그냥 그렇게 그냥 약물로 가서 전쟁을 이겨버리면 사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제하고 봤을 때, 기술 전쟁만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주변 국가의 그 좀 브레인들, 인재들을 다 쏙쏙 빼오고 그들을 토대로 성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일단은 지금은 뭉쳐있기 때문에, 뭉쳐있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그리고 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게 합법적입니다. 그냥 회사 한 곳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돈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투자시켜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열려있기 때문에 기술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양쪽 시나리오를 다 써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전쟁 중인 건 맞는 것 같고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핸드폰도 있고 틱톡도 있고 그냥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중국이 정보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이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 게, 진짜 정보에 대한 것들을 빼가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뭐, 예를 들면 뭐 화웨이 칩에서도 그랬다 하는 것처럼, 그런
그것도 보고 인재도 빼가는 것도 보고 하니까 중국이 사실 정보의 가치를 아는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보의 가치를 그렇게 잘 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정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나서 창의성을 이렇게 하는 거랑 정보를 그냥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네? 라고 데이터가 후 작업으로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행동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랑,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이럴 것이다 가설을 하고 검증하고 이러는 것과,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답을 사람은 이럴 때 59%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판매 포인트를 넣어야지, 이런 걸 하는 것과 뭐가 더 좋은지는 사실 아직 모르죠. 근데 둘 다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미국의 그 창의적인 성장 방식과 그 중국이 데이터를 그냥 모으고 인재를 그냥 사 모으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사람으로 찍어내는 것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거죠.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전쟁 중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느끼지 못하는데, 중국과 미국은 지금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완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G1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안 되고 미국이 그냥 저냥한 무브먼트를 선보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중국이 그냥 G1까지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이 갑자기 급성장을 했던 것처럼 중국의 성장세는 상방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상방이 좀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에 대한 의혹들은 아직도 많죠. 중국이 했을 수도 있다는. 근데 그게 사실 중국한테 그렇게 좋은 수였는지는 모르겠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펜타닐, 뭐 마약이라던가 이런 병을 퍼뜨린다던가 하는 게 사실은 그 시나리오대로 흐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연관성이 안 만들어지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국한테 엄청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한테 또 엄청나게 나빴다 그런 것도 모르겠어서,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나빴어요 그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약간 한풀 꺾인 중국과 여전한 여전한 미국, 여전한 미국, 여전한 미국인데 이제 중국을 완벽히 이제 라이벌로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의 전쟁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좀 자주 한 것 같은데, 네, 그 유튜브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그렇고요. 네, 또 다음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